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0분이고요 지금 아침 기온이요 역대급입니다. 마이너스 14, 영하 14도입니다. 네. 역대급. 지금 건능풍부 걷기 시작한 지 오늘로서 100일 차입니다. 이 100일 차 이렇게 걷고 있는 풍부, 이 축하해주는 요 날씨도 마치 축하를 해주듯이 역대 최저 기록을, 최저 온도를 갱신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4도. 지난번에 가장 낮았던 기온이 마이너스 12도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기온을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영하 14도 되겠습니다. 아주 극강의 추운 날씨. 다만 또 걷는 풍부, 또 걷기 컨텐츠 이거를 잘 또 이제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인지 바람이 잔잔합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가 않아요. 기온 자체는 아주 차가운 기온이지만, 아주 추운 기온이지만 바람이 잔잔한 관계로 체감 기온은 오히려 어제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일 크리스마스 때보다는 날씨가 좀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따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이너스 14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잘 걸어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귀마개는 좀 하고 나와야 되는 날씨죠. 장갑도 오늘은 조금 더 따스운 걸로 착용을 했어요. 그 언더아머 장갑이 조금 이렇게 강추위에 견디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기모 장갑 이런 거 껴주고요. 네, 좀 낫네요. 어제보다 확실히 좀 나은 거 느껴지고요. 그래도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바꾸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00일 차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렇게 기온이 낮은 날도 있었고요, 아주 강추위가 음습하는 날이 있었고요. 그게 바로 어제였죠. 어제 기온은 한 영하 7도 이렇게 됐는데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래서 막 모자가 날아갈 뻔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강추위를 좀 이기고 걷기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좀 많이 내린 날도 있었죠. 그때 우비를 착용하고 그 비가 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좀 걷기를 또 성공한 적도 있었고요.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히말라야 이제 정상에 오르는 그런 마인드로 좀 하루하루 이렇게 걷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기 하는 이 시간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정말로 히말라야 등반하는 그런 등반자들처럼 하나의 히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싹 들기도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아카이브, 걷는 풍부, 걷기 아카이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매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일,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네. 매일같이 같은 시간 6시부터 7시 사이, 그렇게 긴 방송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추운 날씨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4도긴 한데 이렇게 또 걷다 보면은 몸이 금방 또 데워질 겁니다. 살짝 지금 워밍업이 된 상태고요. 전혀 오늘도 문제없는 날일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4도입니다. 자, 들어가고요. 좋고요. 제가 또 어제 토요일 주말이고 해서요, 영화를 한 편 봤죠. 막 유튜브 뭐 컨텐츠 막 또 재미난 거 이렇게 찾아 보기도 하지만, 또 넷플릭스 영화의 바다를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또 한 편을 찝어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무엇이냐, 아사쿠사 키드 되겠습니다. 딴따라다 딴딴딴딴따라다. 아사쿠사 키드가 무엇이냐, 일단은 아사쿠사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일본 영화죠. 일본 도쿄의 특정 지역 이름이죠. 아사쿠사. 이 지역이 예로부터 뭐냐면 약간 예능인들을 배출하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일본의 예능인들, 그러니까 개그맨들이죠,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게노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능인이거든요. 예능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여러가지 이런 코미디 프로라든지 버라이어티 프로 나와서 이렇게 재미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꽁트를 하든 만담을 하든 뭐 그런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주로 그런 코미디언들이 말이죠, 그런 70년대 뭐 코미디언들이 주로 만담을 많이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도 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만담하는 콤비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그 코미디언들의 아주 원조격인 그런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코미디 배우들을 보면 예전에 뭐 많잖아요. 뭐 구봉서, 남철, 남성남, 배삼룡 뭐 이런 코미디계의 대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만담으로 막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그 어떤 무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꽁트라든지 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고 이랬던 게 도쿄에서는 주로 아사쿠사라는 지역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프랑스 극장,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식의 약간 무대를 이렇게 갖춘 그런 극장 시설, 거기에 아마도 이제 극장주, 소유주가 있겠죠. 소유주가 그런 예능인들을 모아서 그런 예능 어떤 꽁트들, 만담이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마치 이제 대학로에서요 그런 연극 공연들을 많이 하는 거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사쿠사 키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이자 감독 기타노 다케시죠. 기타노 다케시. 사실은 우리한테는 물론 기타노 다케시가 그 수많은 예능 프로, 버라이어티 프로에 출연을 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예능보다는 일본 영화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본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비 같은 영화, 베를린 영화제 그랑프리, 그게 하나비가 99년도였던가요? 하여튼 90년대 후반쯤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동상을 받았죠.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는 일본 또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기타노 다케시. 하나비도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소나티네라든지 그 남자 흉폭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든 영화들, 아웃레이지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폭력의 미학의 종수라고 하죠. 아웃레이지는 특히 시리즈 3부작입니다 1, 2, 3 한번 봐보세요. 그 어떤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 암투 이런 걸 그린 그런 대서사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다음에 의리는 그래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영화 아웃레이지 한번 그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본 영화는 아사쿠사 키드. 그러니까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능계에 발을 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성공해 나갔느냐.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시작해서는 진짜 기타노 다케시라는 그 감독이 아직 감독 생활을 하기 전에 코미디언으로서, 개그맨으로서 먼저 자리 잡던 시절, 그때는 이름을 비트 다케시라고 쓰죠. 일본어로는 비토, 우리는 한국어로는 비트라고 하잖아요. 비트, 음악의 비트, 뭐 4비트 8비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약간 이런 느낌. 그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극장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주로 청소 업무를 한 거죠. 청소하면서 극장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사실은 그 극장을 운영하는, 나중에 기타노 다케시의 스승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이 스승한테 가가지고 좀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배운 건 그 시절에 그래도 유명했던 탭댄스였죠. 탭댄스. 탭댄스를 너무나도 막 수려하게 막 추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그거에 일단 우선 반하죠. 그래서 그거를 막 거의 독학식으로 혼자서 막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탭댄스를 터득을 해요. 기타노 다케시가요. 그걸 터득하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우연히
거기서 만난 친구 한 명이랑 무대 청소를 하던 중에 그 탭댄스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때 우연히 그 스승이 그 장면을 보게 되고요. 이 친구가 엄청난 노력파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재능도 갖추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온, 하나 살짝 가르쳐 줬을 뿐인데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이런 거에 아마도 스승이 좀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꽁트에 이렇게 출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 아사쿠사 그 프랑스 극장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던 그 배우들을 이끌어주던 그 스승격인 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너도 한번 해봐라, 네 역할을 줄 테니 해봐라, 너도 이렇게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 스승이 너무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프라이드 자체가. 심지어는 아마 그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관객하고 맞짱 뜨기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무대 위에서 그 소수의 관객들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꽁트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관객들 중에 좀 특이한 사람들은 막 그 흐름을 방해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완전 그냥 자부심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타노 다케시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그렇게 초창기 배워오던 기타노 다케시한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한마디 충고를 하죠. 어이, 너는 웃기는 사람이 되지 마라. 웃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로 인해서 네가 재밌는 걸 해서 그 사람이 웃게 되는 거지, 응? 너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웃게 해서는 안 된다.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진짜 한국 코미디언도 많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재미있어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 사람을 깔보지 마라. 우리가 이런 재미난 사람을 웃게 하는 연극을 할 뿐이지 당신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약간 상남자 마인드, 그런 거를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죠. 딱 그런 장면을 보면서 기타노 다케시가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 보면 그냥 상남자거든요. 영화나 그 밖에 뭐 버라이어티, 뭐 사건 사고들 뭐 생겨나는 거 보면 약간 의리파,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부정한 거를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도 인정도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원이 아마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이 스승이 말이죠,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번은 기타노 다케시 앞에서 이 스승에 대해서 어떤 이런 연기 수업, 코미디 수업을 받았던, 같이 아마 이런 뭐 꽁트를 하고 막 그런 극을 하고 막 이랬겠죠. 그런 사람이 이미 TV로, 텔레비전으로 진출을 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어떤 꽁트, 그 중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도 만담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고지식하면서 전통에 집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마치 그거는 한국에서도 조선 후기에 막 전통에 집착하면서 양반이라는 신분에 막 집착하면서 사실은 실리는 추구하지도 않고 딱 직책으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돼서 아, 이 사람 변화에 민감하게 빠르게 적응을 못하는구나. 이러면은 파멸이 결국은 이 이야기가 참 약간 파멸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하게 만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기타노 다케시도,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비트 다케시도 좀 생각이 변하게 되죠. 젊은 친구잖아요. 또 뭔가 자기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팀을 결성하죠. 아, 우리도 만담을 해보자. 그런데 당연히 그 스승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아사쿠사의 그 프랑스 극장에서는 그걸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승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개그를 하는 거를 아마 변절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 그 스승은 꽁트 원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극을 만들어서 관객들을 웃기는 거. 그런데 그 시대 자체가 이젠 너무나도 만담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코미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나서 그게 하나의 너무나도 강력한 매체, 다른 매체들을 압도하는 매체가 됐던 거죠.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요. 그러니까 그 대세를 거스르기란 쉽지가 않죠. 다만 스승은 그 프라이드만을 계속 그냥 간직한 채 자신의 생활을 이어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출중한 능력을 갖춘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기타노 다케시라는 그런 천재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을 키워낸 사람이에요. 길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빠르게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적응해내지를 못합니다. 관점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신의 수제자 격이었던 기타노 다케시를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타노 다케시도 사실은 처음에 결성한 이 팀 이름이 있어요. 팀 이름이 투비트거든요. 투비트. 그러니까 이 비트가 자신의 이름도 되죠. 비트 다케시. 투비트. 이 투비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도 아마도 그 이야기에서 그려지는 어떤 스승과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서 영감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탭댄스가 말하자면 정말로 비트로 이루어진 그런 춤이잖아요. 툭툭툭툭툭 툭툭툭툭툭툭툭 막 이렇게 춤추면서요. 빰빰빰빰빰빰 막 스윙 재즈 같은데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연관성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비트로 활동을 하면서
아마 시련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는 되게 막 관객도 없고 관객 없는 와중에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막 둘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고 또 살짝 바꿔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객의 취향을 이제 이렇게 캐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극장에서 그런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방송국 관계자한테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빰빰빠바바빰빠바. 그래서 발탁돼 가지고 최초로 이제 TV 데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참 막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려움이 많이 따랐겠죠. 그러니까 TV는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처음부터 TV에 딱 출연하려고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물론 각종 무대를 오르면서 이렇게 단련은 돼 있겠지만 TV는 또 다른 세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TV는 또 연출이라는, 그러니까 PD가 나름대로 그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어떤 컨셉에 의해서 이어가는 또 그런 역할을 PD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밤무대 같은 데서 하던 그런 어떤 꽁트라든지 만담이라든지 거기서 다루는 그런 소재들 TV하고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좀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이런 실존 인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는 사실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겠구나, 물론 예상을 했죠. 네, 그런 극복의 과정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일 아닌가요? 이 기타노 다케시는, 기타노 다케시 그 당시에 그 극장에서 스승님하고 그렇게 생활하던 시절에 다케라고 불리더라고요. 다케. 어이 다케, 다케 일로 와봐, 다케 이거 좀 해줘. 그때의 그 어떤 정겨운 생활들, 거기에 대한 어떤 추억이 강하고 스승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참 저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승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점점 막 꽁트 그런 만담을 보여주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나중에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더 또 다른 여러가지 우여곡절들이 생겨나고 막 슬픈 일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스승님을 기억하면서 그 노년에 이제 기타노 다케시가 이렇게 비춰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타노 다케시의 어떤 젊은 시절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담아서 볼 수 있었던 영화 아사쿠사 키드 되겠고요. 이게 마치 기타노 다케시 영화 중에 키즈 리턴이라고 있잖아요. 키즈 리턴의 어떤 기타노 다케시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결국은 사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의 이야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타노 다케시는 정말로 꿈이 많고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승한테서 배운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발전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진장 또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타노 다케시는 진짜 그 예능으로 자신이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유행을 바라거나 또는 그냥 스승이 말한 대로, 스승이 말한 대로 그냥 극장에서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그냥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을 했죠.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 내가 이제 내 개인은 발전할 수 없겠다. 더 이상.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아마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딱 그겁니다. 우리 지금의 현대인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첫 번째 시도, 그 극장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스승을 만나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면, 그냥 한낱 그냥 극장에서 잔심부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연명을 했겠죠.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와 이거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처음에 그 스승한테 이제 배우는 일에 이제 몰두를 하잖아요. 배우고 나서 직접 무대에 출연해서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점점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근데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무대는 좁구나, 더 큰 무대로 가서 내 재능과 열정을 보여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는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 특히 이 스승은 정말로 기타노 다케시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멘토예요. 근데 이 멘토는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카리스마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의 어떤 현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은 하여튼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 말이죠, 주변에서는 만류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 근데 내 길은 이게 아닌데 나는 좀 더 큰 일을,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어차피 일단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 이 일을 하면 장점이 있지,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날개를 펼치진 못하더라도 그냥 배는 굶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기타노 다케시는 그 당시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마치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그런 문구 비슷한 거예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더 큰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걸 깨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주하고 싶은 이 공간이 알 속이에요. 하나의 알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날개짓은 하죠. 그 안에서 이 새로운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개짓을 조금 하다가 그 알 안에서 알이 사실 금이 가고 있다는 거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알이 전체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날개를 더 크게 펼쳐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헐헐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들. 전 첫 번째 주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렇게 세계를 향한 그런 몸부림을 칠 때, 그리고 내 열정과 내 그 소망들을, 내 열망들을 이 작은 세계가 나를 담아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큰 날개짓이 필요할 때 그걸 박차고 나가는, 그러나 그 작은 세계 안에서도 나를 그렇게 믿으면서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던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 그런 고마움, 그런 거죠. 알을 깨고 나가는 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여러 명,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리고 다 성공을 할 수는 없겠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경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운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말로 죽을 만큼 노력을 해봤는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냥 여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지금 저도 한번 옛날을 이렇게 되짚어 생각해보면 좀 어떤 의미에서 포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 1년 더 해보면 더 좀 그런 좋은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또 그렇죠.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또 어린 마음에.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진짜 당장 내일, 오늘 내일, 오늘까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후회하는 건, 내가 이렇게 내 현실에 안주를 하면서 밥 한 술 더 하지 못한 거를 후회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세계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크게 내가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거를 후회를 할까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물음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사쿠사 키드. 기타노 다케시라는 그런 코미디언, 개그맨, 그 다음에 배우, 영화감독, 그러니까 일본의 큰 형님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또 큰 형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 겸 감독이 있다면 일본에는 기타노 다케시가 있다. 두 상남자가 있는데 미국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일본에는 기타노 다케시.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에게서 좀 많은 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요.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만드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40분이 이렇게 넘었네요. 7시 2분이 됐고요. 좀 보면은 진짜 하늘이 점점 이제 같은 시간인 때인데 밝아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살짝 동이 터오는 게 느껴지죠. 저쪽 동쪽 하늘에서 밝은 기운이 살짝 내비치네요. 자, 지금 올해 들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영하 14도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잘 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힘을 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걷는 풍부 더 이제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난 컨텐츠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 또 이렇게 방송을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바이.